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여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론이고 취득세까지도 내야 되니까 엄청난 증여세, 증여세가 5억, 10억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증여를 못 하는데요. 증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5억, 10억 들어갔다고요. 나중에 하면은요. 50억, 100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500억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70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딸랑 6억 원밖에 안 나온다.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요. 과연 이렇게 증여하면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증여하고자 하죠.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70억 증여하는데 그 짜장면 먹었을 때 부가가치세도 10% 7억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6억 원 더 싸니까 무조건 그냥 어떻습니까?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무조건 먹고 좋은 목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하면서 증여를 하겠죠. 물론 증여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증여가 이것이 필요한지 한번 그것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엄청나죠. 10억 원을 성년자녀한테 증여한다면 5천만 원 공제받고도요. 증여세가 무려 2억 2,500만 원이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손자녀한테 증여했다면 30% 할증가세 붙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3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증여를 잘 하고 싶지 않다. 너무 증여세 부담이 있다. 부동산인 경우는 취득세도 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이 많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증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70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무려 증여세가 30억 원 이상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로 이것이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요. 자산이 많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증여세 낸다고 하니까 또 이율배반적으로 나쁘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겠죠.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엄청난 자산가라는 것을 바로 판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70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6억 원밖에 안 낸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30억 원 증여해야 되는데 30억 원 증여세 내야 되는데 무려 24억 1,5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닥치고 증여 아니겠습니까? 자,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모스 까이시아 미나상 이슈니 하지메마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업승계 주식 증여가 되겠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서는요, 증여할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해서 10억 원을 일단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가세표준 60억 원까지는 10%고요. 60억 원 초과할 때는 20%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오고요. 70억 원까지는 그러니까 10억 원 빼주고 60억 원에 대해서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6억 원이 되겠습니다. 600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가업승계용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112억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12억 원 작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50%그 상속세율, 증여세율 따진다면 굉장히 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가 가업을 하고 있고 승계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사전에 주식을 증여했을 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업승계 주식은 또 두 명한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두 명한테 증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각각 다 계산하진 않습니다. 한 명한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에 안분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두 명한테 각각 30억 원씩 증여했다. 그렇다면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6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10억 원 빼고 50억 원에 10%, 5억 원을 산출한 다음에 2억 5천씩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두 명한테 30억씩 증여했다고 해서 각각 10억 원씩 빼고 20억 원에 대해서 2억 원씩 4억 원을 내는 게 아니라 5억 원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증여세가 또 많으면 부담스럽겠죠. 6억 원도 부담스럽잖아요. 5년간 6회에 걸쳐서 연부연납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6억 원이다 그러면은 매년 첫 해에 1억 원 내고 매년 1억 원씩 6번에 걸쳐 나눠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증여자가 상속 발생된다면 증여재산을 합산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가업승계용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30년 뒤에 만약에 상속이 발생됐다. 그러면 예전에 증여했던 거는 증여재산에 무조건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합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저 기납부 증여세액은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업승계 사전 증여한 다음에 가업상속 공제도 또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가업승계용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한 푼도 없죠. 그러니까 일반 증여보다 2억 2,5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해서 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데 이거 나중에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손익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상속 발생 시에는 상속 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식 가치가 미래에 지금 증여 시점보다 미래에 엄청나게 상승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식 가치가 하락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미리 엄청난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냈으니까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업승계의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주식 가치가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해당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보는 거죠. 20년 전에 주식 증여한 그 주식 가치가 10억 원인데 상속 발생 시에 보니까 5억 원밖에 안 되더라. 반토막 났죠. 이랬을 때는 5억 원에 해당되는 상속세율만큼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년 전에 증여 효과를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래의 주식가치 하락이 된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분석을 하고요. 향후가치 판단한 이후에 증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이 미래에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무조건 그러나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주식을 10억 원을 증여했는데 상속 발생 시 3배가 늘었습니다. 30억 원이다. 그러면 20억 원에 대한 상속세율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50% 가정 시 10억 원의 절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미리 증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보다 나중에 훨씬 더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면 사전 증여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 가업승계 규모가 크고 미래에 크게 성장할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효과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물론 가업승계용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VIP 컨설팅도 있고요.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북으로 판매 중이니까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실물도 있으니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손익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70억 원. 그러면 증여세 10억 원이죠. 30년 후에 상속 발생 시 70억 원이 아니라 10배가 늘었죠. 70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중에 700억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액이 630억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상속세를 50% 가정 시 사전 증여 70억 원을 함으로써 그 주식 가치가 700억 원으로 떴다면은 무려 315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나 이때는요, 그 절대로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상속재산은 700억 원이 아니라 70억 원이기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를 하게 된다면요,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다. 과세 이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 차익이 70억 원 대비 양도가액 7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 가업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가업상속 공제로 넘어가서 700억 원이 됐을 때는 상속세 폭탄,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고 하면 그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 특례를 반드시 통해서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목 놓아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수주대토의 어리석은 일을 겪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 사전 증여하는 것이 있고요. 특례가 있고 가업상속 공제라고 해서 닥쳐서 상속세 낼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솔루션은 이거죠. 상속재산이 가업만 있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주식증여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 가업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 말고 다른 재산을 증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서 증여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요,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혜택이 좋다 하더라도요. 이럴 때는 자녀가 동일한 가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가업승계형 주식 증여 특례를 활용하지 않고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해서 나랑 똑같은 회사를 창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해서 자녀가 나와 비슷한 규모로 20년, 30년 뒤에는 가업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1인당 50억 원 증여 시 5억 원 면세고요. 공제해주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저율과세를 하니까 단일세율로 그러니까 4억 5천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했다면 100억 원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9억 5천밖에 세금을 내지 않죠. 자녀가 2명인데 일 때는요.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와는 다르게 따로따로 창업자금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당 최고 100억 원씩 200억 원 그러니까 창업자금 증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각각 9억 5천 증여세 총 19억 원인데 200억 원을 증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제작되는 영상에서는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다룰 예정이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가업승계형 주식을 증여할 때는요,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꼭 그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업상속 공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가업상속 시 상속세 납부 유예를 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특례를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두 개는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창업자금 증여 특례 또는 비상장 주식같이 절하후 사전 증여 전략이 필요한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엄청난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하느냐 마느냐, 엄청난 손실을 보느냐 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경험 있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절세 컨설팅을 받아보신다면 엄청난 이익과 손실의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 다양한 솔루션을 가진 당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용 주식을 사전 증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모든 걸 차치하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같이 병행하던가 아니면 따로 하던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NGP 플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멘토,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하죠. 그래야죠.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절세도 수십억, 수백억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불복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현명한 선택하신다면 복이 되고 아니면 불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격 컨설팅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들어가는 공짜 컨설팅에 매료돼 갖고 속아서 쓸데없는 그 상품들 가입하고 제대로 된 컨설팅 못 받는 것보다는요. 제값 치르고 컨설팅을 받는 게 좋겠죠. 0.01 주고 99.99를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가업승계용 주식증여라든가 주식증여 특례라든가 아니면 창업자금 주식증여 특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산가라면 엄청난 이 자산 고민, 증여세 고민, 상속세 고민, 기타 종소세 아니면 무슨 뭐 건보료 고민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특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요. 콘스탄트 김의 바로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간의 대계, 자자손손 플랜, 만년간의 대계가 되겠습니다. 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2층 하늘 레스토랑에서 합니다. 7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이고요. 오신 분들은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늘 레스토랑 전경 멋있습니다. 그 주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그런 경치 구경으로 힐링이 될 수가 있죠. 야경 보시기 바랍니다. 360도 서울시 야경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찾아가는 길은 승용차로 오신다면 꼬불꼬불 한계령의 축소판이 됩니다.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과의 만남의 시간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어떨 때는 2시 3시까지도 합니다만 참가비 5만 원 내시면 바로 저와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다. 저를 뭐 이뻐서 만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콘서트 바로 질의응답 하는 것입니다. 은퇴 설계, 노후 준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기타 등등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 뭐 커버더콜이라든가 뭐 프로텍티브 뭐 푸시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들 있죠. 그런 것에 대한 평가 분석해주고 보험 및 금융 상품 평가 분석 당연히 하겠죠. 자산 재배치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잡고요.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 이거 5만 원 내고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자, 참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로타타마 카페고요. 저랑 관계 없습니다. 그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6번 출구에서 01번 마을버스 타면 바로 찾아갈 수 있고 모르는 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돈 버는 일은요. 그동안 열심히 돈 벌었잖아요. 이제 돈을 지키고 관리하고 절세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루아침에 열심히 번 돈을 호박씨 털듯이 한 번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적격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적격 컨설턴트를 만난다고 생각하신다면 현명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